이 계산이 A4 용지 반도 안 들어가요. 딱 서너 줄에, 세 줄 만에 원자의 반지름이 그냥 나와버려요. 자, 또 원자의 크기, 원자의 에너지. 자, 또 원자가 얼마나 클까? 이건 대단하잖아요. 원자의 크기만 알면, 자, 원자의 크기만 알면 내 몸이 몇 개의 원자로 된 걸 계산할 수 있잖아요. 간단 원리적으로. 근데 부피를 알면 원자 하나의 부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원자 몇 개 되는 걸 다 카운트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원자의 크기를 안다는 말은 원자의 엄청나게 많은 물리적 속성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자의 에너지를 안다는 말은 이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원자의 에너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부터 시작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닐스 보아가 문을 열었던 거를 자, 들어보겠습니다. 원자. 자, 닐스 보아가 봤던 원자 모델은 닐스 보아가 라더포드 옆에서 몇 년간 있었잖아. 실험 다 봤어. 자기는 실험을 안 했어. 다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돼. 라더포드가 했던 게, 자, 원자 핵이 있다. 자, 빨리 합니다. 지금부터. 1사철이 나갑니다. 원자 핵이 있다. 오케이. 이건 확립됐어. 자, 전자의 1000배 이상 됐다는 거 알죠? 그거 알았어요. 측정해서 알았어요. 자, 전자 질량의 1000배다. 무지하게 크다. 그 다음 또 알았던 게 뭐냐면, 자, 알았던 걸 상상하면 안 돼요. 그대로 알았던 거 하나하나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뭘 알았어요? 플러스 전기를 띈다고 알았잖아. 예, 플러스를 딱 적었어요. 플러스 전기를 띈다. 요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전자가 태양계처럼 돌아간다는 걸 알았잖아. 근데, 자, 라더포드 모델은 그 전자가 돌아가지도 못하고 돌다가 그냥 처박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자가 존재할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원자가 존재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살아나야 돼. 계속 돌아야 돼. 돌아야 돼. 무슨 수를 써도 돌게 만들어줘야 돼. 자연이 그러니까네. 그래서 일단 돈다고 한 거예요. 이게 재밌는 방법이에요.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가 도는 거예요. 정확히 돕니다, 이때는. 자, 잘 따라오세요. 자, 빨리 하면 지금부터. 전자가 돌아요. 요거 하나요. 이거 하나 갖고 다 풀었다는데 진짜 과학의 위대한, 물리학의 위대함을 느껴요. 이거요. 태양계처럼. 자, 그럼 이거 전자가 요거 있어요. 자, 우리가 하는 전자, 빨간 전자. 자, 요거 전자가 요거 있어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전자가 도는데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전자가 가는데, 자, 우리가 이게 전자의 속도입니다. 원운동간의 속도가 벡터입니다. 벡터이기 때문에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걸 상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자하고 이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이에요. 지금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을 M이라 두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전자의 속도를 V라 두는 거예요. 뭐 아무 문제 없죠. 됐어요. 그 다음에 전자가 움직여갖고 요쯤 움직였다. 원주를 도니까 이렇게 움직였다 하면 이렇게 선을 끌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도 또 접선을 생각할 수가 있다. 자, 두 개의 접선을 두 개만 찾아내면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자, 조금 따라오셔야 돼요. 요거는 워낙 중요합니다. 이거는. 요거만 알면 여러분들 물리학의 묘미, 참 물리학이 위대하다는 걸 느껴요. 근데 요 각도가 뭔지 모르지만은 델타 세타로 둘 수 있다. 두는 거예요. 물리학에서는 델타 세타는 건 무지하게 적은 각도입니다. 살짝. 예. 아주 적은 각도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된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따라서 포스. 자, 뉴턴 법칙. 무조건 여러분들 물리 문제를 딱 만나면 F = ma, 뉴턴의 공식을 써놓고 시작하세요. 그걸로 갖고 다 설명이 되니까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위대한 뉴턴의 방정식 어디 있죠? 아, 이거 안 적어놨나? 요거. F = ma. 요겁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방정식. 무조건 적는 거야. 모든 물리 시스템에서는 이 공식을 쓸 수 있어요. 달나라까지 앞으로 보내는 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상대성 이론 안 써도 돼요. 이 공식으로 돼요. 이 공식까지 달나라까지 갑니다. 걔도 다 계산해요. 이 공식. F = ma 쓰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F 어떻게 적용하는 거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 A라는 거는, A는 가속도인데, 자, 적어주겠습니다.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 강의는, 자, 모든 거 다 내가 다 설명을 할게요. 옛날에 대체 10년 동안은 내가 아주 불친절하게 그냥 쭉쭉 나가기만 했는데, 무조건 다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참고 서적 아무것도 볼 필요 없이, 그냥 초등학생, 지금 이 강의를 카이스트, 국립과학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그 강의 벌써 4번 나갔는데, 그 강의 재밌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분이 2분 와서 듣고, 2명이나 듣고, 초등학생 1명, 중학생이 1명 들어요. 카이스트 교수하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같이 들을 수 있는 강의를 합니다, 저는.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예. 하나도 몰라. 따라서 하나도 몰라도 돼. 예. 이거 알아야 된다는 그걸 딱 내려놓으면 다 보여요.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그 족쇄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모든 거는 카운트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자, F 이퀄 mA인데 이건 곱하기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요. F는 포스요. 포스는 한 대 맞아보면 알아. 예, 간단해. 예. 덩어리 야구공에 맞을래? 축구공에 맞을래? 콩알에 맞을래? 이 말이요. 그 말이요. 예. 그 다음에 총알에 맞을래? 당구공에 맞을래? 이 말이요. 속도에 관계 있다는 거예요. 금방 알잖아요. 자, 이거는 A는 가속도요. 가속도. 그래서 F 이퀄 mA 요 공식을 맞는 게 뉴턴이 한 역할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이 공식 하나가. 근데 이 공식을, 자, 여기는 뭐냐면 이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는 온갖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다, 우주에 있는 모든 형태의 가속도가 다 속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원운동이잖아요. 원운동일 때는 이게 특수한 가속도예요. 그럼 원운동에 들어간 가속도를 계산해야 돼요. 요 첫 번째 허들. 몇 가지 허들만 넘으면, 장애물만 넘으면 다 즐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원운동의 가속도. 요거에 딱 걸려 넘어져요. 요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원자의 사이즈하고 원자의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원운동의 가속도를 계산을 못해갖고 다 좌절해요. 요 물리학 한 사람들도 간단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자, 요거 원운동 가속도를 해보실게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가속도 운동은 원운동 가속, 요걸 모델을 옮겨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요거에 지금 요쪽에서 있는 요점에서 이걸 V라 하면 요점에 있는 걸 V 프라임으로 두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가속도는 벡터는 속도하고 방향이 있잖아요. 크기하고 속력하고 방향이 있으니까 각도가 바뀌어도 다른 벡터입니다. 그래서 V 프라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적을 수 있나 하면 요거에 요렇게 지금 V가 있었고 요쪽에 요거 조금 따라오세요. 요쪽에 지금 V 프라임이 요렇게 있잖아요. 요게 가장 칸텀점입니다. 요걸 벡터인 경우에는 요걸 연장을 해갖고 벡터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뒤로 백 해도 되잖아요. 됐죠? 뒤로 백 하고 요거하고 요렇게 맞출 수가 있죠. 요거 이해했나요? 요게 원주입니다. 지금 요렇게 된 요 두 점을 이동을 시킨 거예요. V 프라임을 출발점을 이동해갖고 V 프라임하고 맞춘 거예요. 자, 조금만 따라오세요. 그러면 기하학에 의해 갖고 그건 나중에 증명했어요. 요 각도가 뭐가 되느냐 하면 요 각도가 동일하게 요 델타 세트가 돼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모르면 그냥 그렇다 하고 됩니다. 요렇게 돼요. 딱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V 프라임, V에서 V 프라임 갖는 요 벡터예요. 요 벡터예요. 그래서 속도의 변화잖아요. 요거 속도의 변화니까 가속도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원운동에서 가속도,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원운동의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나 하면, 가속도는, 모든 가속도는 뭐냐면 속도의 변화잖아요. 네, 가속도는 시간이 델타 t만큼 바뀌었을 때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의 데피니션이에요. 이거 데피니션이에요. 됐죠? 네, 정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쪽에서 지금 요게 바로 요 값이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속도의 변화잖아. 됐죠? 속도의 변화, 델타 V가 돼요. 이 델타 V는 요게 바로 여러분들 중학교 수학이나 기하학에 나오잖아요. 뭐냐면 요거 부채꼴의 원호잖아요. 원둘레 일부를 계산하는 게 원둘레가 짧을 때는 반지름 곱하기 각도로 해도 돼요. 그거는 모르면, 자, 간단하게 모르는 거 있으면 상당히 모르는 거 많이 나올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렇다고 하면 돼요. 그 나중에 저 책에 나와요. 그냥 그건 그때 쓰면 돼요. 그러면 자, 델타 V는 요거서 요까지가 V니까네 V 곱하기 델타 세타가 돼요. 됐죠? 요 길이가, 요 벡터 길이가 V니까네 V 곱하기 델타 세타 하면 요 값이 나와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요게 극한일 때 항상 맞아 들어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델타 T는 뭐냐? 자, 시간 변화는 뭐냐면, 이 시간이라는 게 원둘레를 도는 전자 이동이잖아요? 그러면 원둘레 길이를 뭐라 둘 수 있나 하면, 요걸 델타 S나 둘 수 있어요. 요 길이를. 자, 델타 S를, 시간은 뭡니까? 이게 델타 S가 거리잖아. 원둘레 일부잖아. 길이잖아, 길이를 속도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게 전자가 움직이는 원운동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 속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V라고 그랬죠. 나눠주면 돼요. 이거는 정이요. 뭐냐면, 자,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있으면 가잖아요. 택시가 속도가 얼마고 시간이 얼마 걸리면 거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거 관계요. 네, 거리 나누기 속도로 하면 시간이 나와요. 그 관계요. 좀 집어넣으면 돼.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이런 간단한 관계요. 집어넣으면, 자, 델타 V는 뭐라 그랬나 하면, V의 델타 세타고,
델타 T는, 시간이 바뀐 거는 델타 T는, 이거 조금 더 가야 돼요. 델타 S는 그럼 델타 S는 뭐예요? 델타 S는? 저 그렇습니다. 델타 S는 요 델타 V 구하는 거 같아요. 반지름 곱하기 각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델타 S는 뭐냐면, 반지름이 뭐죠? R이잖아, R. R 곱하기 델타 세타 해주면 돼요. R 곱하기 델타 세타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V의 R의 델타 세타가 돼요. 요거 조금 훈련해 봤어야 돼요. 이거는 자주 잊어버려요. 요거만 유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델타 T를 뭐로 적었냐면, 델타 T가 뭐였냐면, R의 델타 세타의 V. 요건 거예요. 자, 보시면 하나 사라지죠. 우리가 모르는 델타 세타가 없어져요. 여기서 몇 명이네. 반지름하고 속도 관계로 그냥 나와버려요. 가속도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가속도가 델타 세타 없어지고 V가 위로 올라가면 R의 V 자승이 돼요. 우와! 이렇게 간단히 아름다운 공식이 나와요. 자, 원운동의 가속도는 바로 이거다. 자, 원운동 가속도인데, 자, 됐어요. 그 뒤에 설명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뉴턴의 방정식에 원운동의 경우는 가속도가 반지름의 속도 제곱을 나눠주면 된다는 거 구현했어요. 그럼 그대로 뉴턴의 공식을 적용해주면 F = ma는 어떻게 적을 수 있나 하면 바로 R분의 mv 자승이 되는 거예요. 오, 아름다운 수식. 네. 포스가 이렇게 된다. 원운동의 포스. 근데 이 포스는 어디로 향하는 중심으로 향해요. 됐죠? 네, 이 포스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자, 요 이제 조금 물리를 잘 따라 지금 중요합니다. 자, 원운동의 포스를 알았어요. 두 번째, 원운동이라는 게 정월 대분나 깡통을 돌리든 뭘 돌리면 이게 땡기는 게 없으면 날아가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땡기는 게 없으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놔버리면 그게 날아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땡기는 게 없으면 원운동이 안 돼요. 그 당긴다는 말이 뭐예요? 포스잖아요. 그 포스가 여기서는 어디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무슨 포스가 있어요? 딱 하나 포스밖에 없어요. 들여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땡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자, 지구가 태양 둘레로 돌잖아요. 달이 지구를 돌잖아요. 지구가 왜 태양 둘레로 돌까요? 질문. 뭐 땡기니까 그래요. 그때 땡기는 힘을 중력이라 그래요. 만륜력. 태양이 지구를 땡기고 지구가 태양을 땡기는 그 힘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는 거예요. 저하의 같이 원자는 태양계처럼 도는 이유가 뭐냐면 중력이 아니고, 중력도 물론 있는데 그건 너무나 적고, 뭐냐면 전자기력. 그러니까 암놈, 순놈이 땡기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땡기잖아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땡기는 그 자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땡기는 이걸 뭐라 하냐면 쿨롱 포스요. 다른 말로 전자기 상호작용이요. 쿨롱 포스가 바로 이 힘이요. 그럼 저 쿨롱 포스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쿨롱 포스가 요 땡기는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땡기는 게 요로 땡겨져요. 예. 절로 땡겨지는 그 포스, 쿨롱 포스는 뭐냐 하면 전자기력 포스는, 이거는 쿨롱이라는 사람이 계산을 해놨어요. 뭐냐면 이 전자하고 양성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두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비례상수 K가 있고 전기량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들었어요. 이걸 왜 이 자성으로 적는다 하면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번 굉장히 내가 봐도 진짜 친절해졌어. 이거 다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땡기는데, 이쪽에, 자, 그대로 적어줍니다. 코어에 있는 게 양성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 도는 전자인데, 전자의 전기량이 얼마입니까? E잖아, E죠? 근데 이 양성자는 전기량이 얼마예요? 동일하게 E인데 플러스 E잖아요?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 야도 E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두 개의 전기량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Q라면, 이걸 QE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Q가 E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그 뒤에 나옵니다. 만약에 이쪽에 여러분들 바꿔갖고, 아연 같으면 30번이잖아요? 30번 같으면 여기 E가 얼마 되냐면 3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많이 달라져요. 요거는 지금 수소니까 양성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자성이 되는 거예요. 됐죠? 수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포스가 이 땡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원운동이, 다시 할게요. 원운동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야, 공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땡겨준다. 매 순간 땡겨줘야 돼요. 중심으로. 누가 땡겨주냐면, 이 플러스하고 이 전자의 마이너스가 쿨롱을 땡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땡겨주는 거. 이 땡겨주는 힘이 때문에, 자, 원운동은, 자, 지금 그릴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원운동은 엄밀하게 놀랍습니다. 달이 지구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 못할 거야, 아마. 그럼 당연히 지구에 충돌해야 되는데, 왜, 오늘 밤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왜 충돌 안 하느냐? 그걸 벡터를 보면 금방 그리면 이해할 거예요. 여기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자, 요렇게 갔을 때, 참, 이게 놀랍습니다. 요 수직 성분 요만큼 떨어져요, 요만큼. 그래서, 이건 옛날에도 항상 요거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갈 거 아니요. 수평 성분은 요런데, 수직 성분은 요 중심을 향해서 요만큼 떨어지고 있어요. 항상. 그럼 자, 요 포인트는 요 왔다 해봅시다. 요 전자, 요거 오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오면 또 요만큼 또 이 반경이 커지는 거예요, 엄밀하게 해서. 요만큼 해서 다시 요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이 빨간 거, 이게 영 안 좋다. 이거 빨간 게 영 좋다. 요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요 그림 꼭 그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요게 가장 핵심 지식입니다. 요 성분을, 이 벡터를, 수직, 수평, 접선 벡터하고 법선 벡터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안 떨어져요, 영문이. 요렇게 가면, 요쪽 가면 다시 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접선 방향의 성분이 이만하다면 요 원점을, 중심을 향하고 요만큼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요만큼 떨어져서 요게 계산하면 뭐 한 2.7cm인가 그래요. 달이 지구로 계속 그만큼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왜 충돌 안 하느냐 이런 거예요, 다시. 요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2.7, 요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여기서, 그 다음 움직이면 2.1 요렇게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 요렇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요렇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요렇게 떨어지고, 요렇게 돼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두 방향이 힘이 그대로 있어요. 자, 그 속도가 있다면 그 속도를 수직 방향, 수평 방향 분해를 해보면 수직 방향으로 계속 지구로 향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수평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합하면 안 떨어지는 걸로 그려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거가 이 두 힘이, 자, 이거는 F = ma에서 나왔고, 이거는 전자기에서 나왔어요. 그 두 힘을 이꼴로 해주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공식에서, 자, 빨리 합니다. 지금부터 M, V자성, 자, 이거 원운동 했을 때 가속도 곱하기 질량한 거고, 그 다음에 쿨롱의 포스에 R자성에 KE자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두 개 양쪽에 R자성을 곱해줘 보세요. 반지름을 곱해주면, 간단한 M, V자성 R은 KE자성이 돼요. 자, 이 과정은 언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양쪽에 R을 곱해주면 돼요. R자성을. 또 이것도 내 친절하게 다 해줄게요. 원래는 곱하기 R자성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렸다. R자성을 곱해주는 거예요. 다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R자성 곱해주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는 R자성이니까, 요 R 없어지고 R만 남아요. 그래, 이쪽에 R이 남고, 요거는 R자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보다 사진 찍어가면 금방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됐어요. 요것이 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반지름이요. 자,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한다? 요 반지름은 R은 뒤로 넘겨주면 돼요. 뭐다? 요걸 M, V자성을 넘겨주면 M, V자성을 넘겨주면 KE자성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무조건 해서 요걸 알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전자질량은 알았다 그랬죠. 전자질량은 밀리칸이 눈이 아플 정도로 해갖고 그 대학원생들 힘들었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해갖고 몇 년 동안 했고 다 재놨는 거예요. 질량하고 정이랑 재놨어요. 그걸 알다 생각하면 되고. 자, K도 알아요. K 값도 알고 E자성도 알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요 값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딱 알려줄게요. 요 값은 얼마냐면 1.44 일렉트론 볼트 곱하기 나노메타예요. 요 값은 알아요.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돼. 왜냐하면 이 값이, E가 전기량이 1.6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9성 쿨롱이고, 집어넣어가 계산하면 뚝뚝 나와요, 어쨌든. 그냥 계산됩니다. 이거 나오고, 전자질량 알아요. 그냥 다 적어줄게요. 하도 궁금해하시면. 전자질량 그냥 암기해야 돼요. 전자질량을 넣으면 9.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이요. 자, 그런데, 자, 이 속도를 모르는 거야. 속도. 딱 속도만 알면 다 아는 거야. 뭘? 원자의 반지름을 아는 거야.
너무 간단한 거야. 이야, 이거는 엄청난 원자의 크기를 안다. 이거는 뭐, 예. 속도만 알면 돼요. 저 속도를 어떻게 알아? 속수무책이야. 자, 이제 여러분들 1913년도 닐스 보아가 돼갖고, 자, 다시 우리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봐야 돼요. 이거 적어도 닐스 보아가 몇 년간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속도를 알아? 이 방정식은 다 고전 물리학에서 다 나오니까 다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속도가 지금 오리무정이야. 네. 그래서 닐스 보아가 단칼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뭐냐? 자, 닐스 보아의 문제는 뭐였어요? 다시 닐스 보아로 돌아가면 자기의 스승인 라드포드, 스승은 아닙니다. 라드포드가 했던 원자 모형이 어떻게 했어요? 야가 전자가 픽 해가 들어가 버렸잖아. 궤도가 안전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무슨 수로 써도 궤도가 안전이 돼줘야 돼. 계속 돌아가줘야 돼. 그걸 1년 이상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닐스 보아가.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러면 기존의 물리학 갖고는 살릴 길이 없어요. 전자가 가속도 운동해갖고 에너지를 방출하면 전자의 반지름이, 궤도 반지름이 줄어들어갖고 반대 충돌하는 거는 그때 당시 모든 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 이건 피할 길이 없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에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이걸 피할 수 없는 길일 때는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대한 거예요. 그때 닐스 보아가 처음으로 어쩔 수 없는 가정하나를 해야 되겠다. 이거 재밌잖아요. 보세요.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어. 원자가 있잖아. 내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원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원자가 있다는 말은 이게 붕괴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기존 이론에는 반드시 붕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기존 이론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이해하겠죠? 따라오셨나요? 요 점을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기존 이론에 의하면 반드시 전자는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요. 가속도 운동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에너지를 써버리고 나면 내가 반지름이 줄어들어요. 극격이 줄어들어갖고 궁극적으로 반지름이 제로가 돼요. 반지름이 제로 된다는 말은 양성자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원자는 붕괴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라드포드 원자 모형이 나왔을 때 대부분 세계적 학자들은 그거는 틀렸다라고 다 알았어요. 라드포드도 이게 틀렸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실험 결과를 묘사할 수 있는 데까지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닐스 보아가 구해줘야 돼요. 왜? 원자는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붕괴가 안 됐다는 거야. 근데 기존의 이론 갖고는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따라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돼요. 요 점을 따라가는 게 양자역학 학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 새로운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요거 다 했어요. 내가 다 적었어요. 딱 하나. 어디 있지? 닐스 보아 원자 모형에서 요거 했네. 요거 딱 해놨죠. 가운동량. 닐스 보아가 했는 이 원자 모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한 점프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점프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가 보여드릴게요. 도저히 안 되니까는 닐스 보아가 양자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 양자화라는 게 대부분 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양자화라는 걸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고전 물리학이 지배했고 모든 게 연속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스 프랑크가 양자화를 만들어냈지만은 자기가 무덤에 갈 때까지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가정일 뿐이야. 실제로 그렇지 않을 거야. 참 놀랍잖아요. 자기가 만들어갖고 그걸 갖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마지막까지도 그걸 흔쾌히 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전 물리학의 세계가 너무나 공고했고 물리학은 다 끝났다라고 한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닐스 보아가 도저히 안 돼갖고 도입한 게 뭐냐면 바로 각운동량이 양자화 됐을 거다 라고 자기가 가정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떠냐면 각운동량 L이 바로 NH 바로 두자라고 한 거예요. 두자. 애따 모르겠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원자가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온갖 수를 썼는데 바로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두자는 거예요. 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그 위대한 요거 하나가 인류를 구한 거예요. 바로 NH 바로 두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L이 뭔가? 각운동량이요. 자, 각운동량 간단합니다. 각운동량은 벡터로 이해하시면 빨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벡터니까 각운동량은 나중에 나옵니다. 벡터니까 반지름 R에다가 모멘텀 또 나왔죠. 따라서 모멘텀. 예, 모멘텀밖에 없어요. 반지름은 그냥 거리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저 문이 있는데 문을 열어보면 자, 이건 간단히 얘기해야 문이 이래 있다면 자, 문이 이래 있습니다. 요 경첩이 있고 그러면 문의 요 기준점에서부터 이게 반지름 R이요. 그러면 이거 문을 이렇게 열 때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릴 때 문이 큰 문이면 힘이 더 들잖아요. 상식적으로. 문이 적으면 요 R이 적으면 힘이 적게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니까네
이쪽으로 해갖고 가운동량이 나와요. 그러면, 자, 문을 돌릴 때, 어쨌든 에너지를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비슷한 거. 문을 열 때, 그 다음 대골 문 큰 거, 반지름이 한 2, 3m 되는 걸 띵 연다. 그 다음에 열 때도 속도가 한 게 있잖아. 빨리 여는 거하고 천천히 여는 거하고 따라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 속도. 그 다음 문의 전체 무게가 다르잖아. 질량이 무거운 거하고 같이 놓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그 공식이 바로 요 공식입니다. 질량이 어디 들어갔나 하면 요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운동인 경우는 이 공식을 쓰는데 스칼라로 그냥 써도 돼요. 뭐냐 보세요. 원운동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요 반경하고 이 접선은 항상 수직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R이면 이게 이렇게 가는 접선 이걸 만약에 모멘텀이니까 벡터 P라면 요 관계가 항상 수직이에요. 자, 수직이면 자, 어떤 벡터 R 곱하기 P 하면 RP 사인 세타가 돼요. 세타가 90도면 항상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항상 RP라고 그냥 적어도 돼요. 다를 경우에는 사인 세타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조금 그냥 고등학교 때 벡터 했던 사람들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 스칼라로 해도 돼요. 원운동의 경우는 스칼라. 그냥 숫자로 봐도 돼요. 벡터로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원운동.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자, 이거 L은 그냥 스칼라로 보면 L은 RP가 되고 자, P가 뭐라 그랬어요? R에 MV가 P라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칸텀 점프한 게 뭐냐면 닐스 보아는 MVR 그대로 적어볼게요. 조금만 더 바꾸면 또 생소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자,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이름 적어줄게. 요걸 각운동량이라 그래요. 각운동량. 각운동량은 뭐냐면 문을 여는 겁니다. 선운동량은 주먹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날아가는 거. 이게 선이잖아, 선. 직선이잖아. 이거 선운동량이고 각운동량은 돌아가는 게 돌아가는 거. 태양이 돌아가는 거, 지구가 돌아가는 거. 그때 운동량을 각운동량이라고 그래요. 그걸 L로 적는데 이걸 각운동량, 앵굴라 모멘텀이라고 해요. 각운동량이라고 해요. 각운동량이고 요 N은 뭐냐 하면 N은 정수입니다. N, 1, 2, 3, 똔똔. 무조건 여기서 N이 나오면 정수라 보면 돼요. 양수인데 양수. 0을 제가. 자, 됐어요. 그러면 다 했어요. 이제 보시면 이제 얼마나 이게 위대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L이 그렇게 하니까 L이 MVR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자, 이 공식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거다가 요 V 나오네. 요 V 나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싶은 V가 나왔어. 요거만 알면 되잖아, 지금. V만. 그래서 V를 찾으려고 요걸 양조화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 두고. 그래서 V를 구하면, 자, 얼마죠? V를 구하면, L 나누기, 뭐죠? 자, 요거, V니까는 M하고 R 나눠주면 되잖아. 됐죠? 오늘 요거만 얻어갔어야 했던. 요거만 가면 이제 원자 크기를, 그러니까 F4 용지 3분의 1 내로 5분의 1 만에 한 3줄 만에 원자의 반지름이 그냥 나와버려요. 중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단, 이 조건을 둔다면, 이 조건 아니면 세계적 천재도 10년 걸려도 못 푸는 문제예요. 이 조건을 딱 뒀기 때문에 나온 거. 자, 그럼 다 됐죠. 자, 해볼게요. 그러면 R은, 자, 이 공식에서 R이 나온 거는 MV 자성의 KE 자성. 모든 숫자 다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유일하게 모르는 거는 MV였죠. 자, 여기서 또 더 갈게요. 자, 질량 곱하기 반지름인데 L이 뭐라 그랬어요? L은 이렇게 투자했잖아요. 뭐죠? 이렇게 투자했잖아요. 바로 여기다 있어요. NH바라고 투자했잖아요. 됐어요. 자, 이거 모르는 거 없잖아. 자, 이제 따져보세요. 이거 모르는 거.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이거 프랑크 상수 적어줬잖아. 알고. 자, 질량 알고. 우리가 무일하게 구하는 게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이고, N이 알잖아. N이 정수. 다 한 거예요. 유일하게 모르는 게 R이에요. 여기도. 그럼 요거 R을 요 V 대신 집어넣으면 R 할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기가 막히게 R이 뭐라고 딱 나와버려요. 답이.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느냐 하면 KE 자승의 M. 자, V가 뭐였어요? 지금 우리가 V 요거잖아. 요 V잖아요. 요 V를 넣으면 NH바의 MR의 스퀘어잖아. 제곱이죠. 자, 해보세요. 자, EMM. 자, 요거는 간단히 요것도 모르면 방법이 없지. 자, 요거 밑에 분모의 제곱이고 요거는 하나잖아요. 그럼 분모에 M 남고 요 R은 제곱이니까 R 제곱해서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간단히 적어주면 NH 바의 제곱에 KE 자성의
mr 스퀘어가 돼요. 됐죠? 아름답지가 않다. 하여튼 여러분들 아름답게 써야 돼요. NH바의 제곱이 됐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요 R하고 요 R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요 R하고. 다 왔지. 자, 결혼할 거 없어요. 여기서 다 나와요. 자, 주목. 이 R하고 이 R을 다시 쓰면, 자, 이거 보여줄게요. 그럼 내가 다시 적어줄게요. 중간에 가정도 R이 결론적으로 뭐였냐면, R이 구했더니, NH 바 자승에 KE 자승에 M의 R 자승으로 됐죠. 봐라. 요쪽에 R 일성이 있고, 요쪽에 R 자승이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곱하기, 전부 다 뭐냐면, 자, 요거 다 보여줄게요. 양 분모 분자, 이쪽에 양변에다가 곱하기 R분의 1로 해줘 보세요. 자, 요거다가, 자, 그대로 적어주세요. 양쪽에다가 다 R분의 1로 곱해주면, 자, 이건 초등학교 수학입니다. 자, 그대로 다 적어줄게. R분의 1하면 요거 1이 되죠. 1 이꼴은 뭐가 되느냐 하면, 자, NH바 다 왔습니다. 끝났어요. KE 자승의 M에, 요거는 뭐냐면, R 자승이 뭘로 바뀌어요? R로 바뀌죠. R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됐죠? 됐죠? 이쪽은 1이고. 자, 그러면 요 R을 구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R은, 자, 다 나왔어요. R은 뒤집으면 돼요. 자, R은 뭐 얼마냐 하면, R은 뒤집으면 돼요. 말 그대로. KE 자승의 M에 N 자승, H 바 자승이죠. 됐죠? 이 아름다운 수식. 요걸 어떻게 적느냐 하면, 물리학자들이 요걸 갈로 치고,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드디어 여기서 엄청난 비밀이 밝혀집니다. 뭐냐면, 프랑크 상수 나눠준 H 자승의 KE 자승의 M에 N 자승으로 적을 수 있죠. 네. 됐죠?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R은 숫자를 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KE 자승이 얼마나 그랬어요? KE 자승이 1.44 일렉트론 볼트 나노메타. 예. 나노메타는, 적어줄게. 나노메타는 10의 마이너스 19성, 마이너스 9성 메타입니다. 9성 메타. 고 곱하기, 자, 전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러. 제곱. 곱하기 전자 질량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 예. 프랑크 상수 나눠준 거 얼마나 그랬어요? 6.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성 일렉트론 볼트 세커 제곱에 N제곱이요. 다 계산해 보세요. 이게 사이언스예요. 이게 사이언스. 다 계산하면, 자, R은 얼마 나오느냐 하면, 예. 요 전체는 요걸 부르는 이름이 A0라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R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론식이, R의 최종 결론식은 A0의 N 스퀘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위대한 거예요. R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반지름, 원자의 반지름을 드디어 인류한테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원자의 반지름은 A0, 수소 원자의 반지름은, 자, 수소 원자의 반지름은 R은 저 전체를 A0의 N 스퀘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유일하게 뭐냐면, 이게 N이 뭐냐면, N이 1, 2, 3, 또니까요. A0만 하면 돼요. A0가 뭐냐면, 이 전체 계산하니까, 이 계산을 하면, A0가 얼마냐 하면, 0.53 옹고스트롬. 답이 나와요. 이게 A0. A0가 0.53. 그래서 요 값이, 지금 요 계산한 이 전체를 딱 쓰면, 이게 A0가 되고, A0가 0.53 옹고스트롬
또 우리가 편한 단위로 쓰면 A0는 얼마냐 하면 0.053 나노메타가 되고, 예. 그럼 원자 반경은 요 곱하기 원자 지름은 요 2배 해주면 돼요. 이거 반지름이요. 자, 진짜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의 궤도뿐만 아니라 모든 궤도를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요거다 n을 붙여줘야 돼요. 요게 n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자, 집어넣으면 원자 반경이, 원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양성자가 있고 궤도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궤도를 한 개만 아는 게 아니고 다 알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공식에서. 자, 궤도가 원궤도 반마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걸 N1 궤도, 이게 N2 궤도, 바로 주기율표하고 연결됩니다. 주기율표 강의 들은 사람 잘 보세요. N3 궤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자, N1 궤도일 때 요게 A0, 자, N2 궤도일 때는 요게 얼마 되느냐 하면, 자, N2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2, 2는 4, 4A0. 자, A3 궤도는 9A0. 놀랍죠? 요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요런 준위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더풀. 드디어 원자의 비밀을 밝힌 거예요. 놀라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계산이 A4 용지 반도 안 들어가요. 딱 서너 줄에, 세 줄 만에 원자의 반지름이 그냥 나와버려요.